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두 분의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이렇게 만나고 또 보니까 반갑네요. 지금 이틀 만에 너무 반갑고 네. 현장에서 역시 늘 온라인으로만 뵙던 네. 분들을 또 현장에서 본다는 게 또 다른 또 즐거움이고 네,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 한 번 PD 더 하면 안 됩니까? 예, 연말이나 예. 연말 매달 또 벌써요? 곧 연말인데. 매달 또 하면 안 곧인데 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50만 기념인데 60만이 다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도 할 수 있긴 다음 한데 주도 가능합니다. 하려면 매주 하는 걸로. 매주 예. 너무 힘들고요. 제작진 표정이 안 좋네요. 70만 정도. 70만. 근데 네. 우리 이상희 PD가 마무리했을 때 극했어요. 저희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너무 많은 사람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힘들었다. 레퍼토리가 이제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지금 걱정입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독대냐 면담이냐 뭐 사실은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가니까 독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분위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게 독대가 아니고 면담으로 형식상 결정이 됐다는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일단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주도권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것은 형식상 독대 말고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걸었어요. 것인데, 벌써 언론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다 대통령이 받기가 어려운 이야기만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형식은 일단 우리가 주도한다. 네. 근데 내용도 보면은요, 의제 제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제 제한이 없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불리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거와 동의어이기도 그렇게 하고, 보여요. 게다가 아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배석을 한다는 것은 네. 혹시나 한동훈 대표의 말이 길어지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주제가 등장했다거나 하면 대통령이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신해서 그런 정진석 비서실장이 충분히 이 대화를 중간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형식과 내용은 이번에 다 전제가 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조간을 보면 이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럴 가능성을 이제 진단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도 대외 활동 중단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필요한 조치들 네. 어느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였죠. 어제 비공개로 전략회의까지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친한계에서조차 만약에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어느 하나 만약에 결론이 없다. 빈손으로 끝나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도 이미 조율이 된 게 아닐까.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예. 이런 날에는 차 한잔하면서 차담회. 이렇게 예. 차담회. 네. 오늘 그 동원이랑 차담회 하는 거지. 오늘 기분이 아니 식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밥 한 번 먹고 하지 그것도 꼭 차담회 하십니까? 보통 오찬 만찬 이런 거 의제에 마시다가 관계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다. 약간 그게 이제 그 온라인에서는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이게 술이 안 들어가고 식사가 안 들어가니까 차담이라는 건 사실 격화된 어떤 형식 아니냐. 차 한 잔의 여유.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너는 짓거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는 떠들어봐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 이제 이 정도인 겁니까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 세탁- 구기자차. 아이고 참네. 남자애들만 먹는 차. 뭐죠? 보이차. 보시죠. USB가 좋아하는 차. 허브차. 나 이런 농 좋아하네. 가서 그러면 차담회 할 때 그런 농담 하실 아니죠. 난 듣도록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겠다. 들어야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좀 부드러운 농담으로라도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한동훈 대표가 참 말씀하기 좋긴 하겠네요.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자 말씀처럼 차담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것도 큽니다. 대통령의 어떤 성향상 밥이라든지 오찬 만찬 이런 식사
차, 뭐 술 이렇게 뭐 이런 게 상상이 가는데 차 한 잔 마신다. 차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구 중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인데 하나 정도 가능성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어떤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 저는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죠?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 이 큰일 났네. 대외 활동 중단을 지금 내건다는 것은 이건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어떠한 명분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중단시키느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외 활동이 중단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디올백 보도가 처음 터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의 자맹을 하거든요. 선거 앞두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게 대외 활동 중단이 가능한 어떤 명분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안할 수 있겠느냐. 아, 그게 이게 일단 안 첫 된다. 번째거든요.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디올백 무혐의고 주가 조작 무혐의인데 내가 왜 대외 활동을 중단하느냐. 내 여태껏까지 대외 활동을 해왔는데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네. 그 명분이 일단 떨어진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모호한 게요.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거든요. 아, 두 근데 사람의 문제인데. 아니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 전제를 하고 나서 본다면 뭐 비서실장을 바꾸든 뭐 정무수석을 바꾸든 아니면 뭐 수석비서관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보도가 됐던 뭐 칠간신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김대남 비서관 녹취록을 통해서 등장했던 여러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바꾼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바뀔 수 있겠느냐? 바뀌느냐. 그거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받기가 어려운 특별감찰관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감찰관도 역시 전 마찬가지로 아닐 것이다. 아니 그건 본질을 피해간 겁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실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하고 네. 대통령실이 그걸 응수한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풀리는 건 또 특별감찰 지금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상으로 있어요. 임명을 그죠, 안 그죠. 했을 뿐이지. 네. 네. 근데 임명을 맞네요. 하더라도 예. 특별감찰관이 실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혹을 발견했다 해서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특감관에게 있는가? 아하. 검찰총장에게 다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해야 이게 수사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온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건 세 가지 전제 조건 다 너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전제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대표께 제가 직접 여쭤보고 한동훈 싶습니다. 대표님 아니 모시지 않을 이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신용만 지금 전제를 걸어놓고 이게 지금 회담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는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면담 전날 최측근 참모들하고 만나서 분명히 말을 전했습니다. 네. 뭐라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할 말은 하고 다 돌아오겠다. 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 입장을 전하고 제가 할 말은 하고 오겠습니다. 믿어 됩니까? 말할 것은 하고 오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데 들어준 게 없으면 빈손 아닙니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말만 하고 와요? 박 선생님, 예? 네.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 말을 대표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할 말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근데 할 말을 하는 게 말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왜 그 박지원 의원이 이대로 가면 예. 다 죽습니다. 아니 저도 그 동의하죠. 알아요. 요즘 한 알아요. 대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그건데 할 말을 다 하려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한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느냐 들어줘야죠. 아니 그 지금 면담인데 독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수석 씨 비서실도 있고 네. 어떡합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는. 별로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결론 없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합니까? 두 분은 네? 야당 성향이신가요? 아니에요 야당이라니요. 이재명 대표 편을 이렇게 이재명이요. 나 이재명 대표. 아니 이거랑 이재명이랑 아무 관계 없죠.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같은. 분명한 것은 네. 제가 네. 반드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문제 네. 이 세 가지 관철시키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대표님 그렇게
그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걸 알고 그 민주당에게도 그런 태도였나요? 아니요. 저희는 같은 태도인데 같은 태도예요.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혹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A4 용지 한 4장 준비해 가지고 꺼내십시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단 전달이라도 하고 와야 된다. 꺼냈어. 읽고라도 와야 된다. 이재명 이런 대표처럼. 말씀하시던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4 용지라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간섭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남의 당 문제에 관심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잘 하시고요, 대표님. 끝났나요? 끝났어요. 잘 갔다 오세요. 제가 말한 문제가 이렇게 끝났나요? 뭐 다 하고 싶.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말 같아. 하고 싶 하셔도 돼요. 반드시 네. 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말하고 오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라인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오늘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감에서는 또 중요한 또 이슈가 오늘 있습니다. A, B, C, D, E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됐던 이니셜 E 강혜경 씨가 직접 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예정대로 나오는 거죠? 예, 당연히 예정대로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강희경 씨의 이 출석 입장이라는 것은 뭐 오랜 기간 이제 좀 굳어져 왔던 것이기도 네. 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검 국감 강희경 씨의 그 증언을 생생한 증언과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폭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혜경 씨를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갈 텐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일단 있다고요? 여론 조작 의혹과 네. 더불어서 공천 개입 의혹, 더 나아가서 지금 창원 산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 개입 의혹까지 맞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강혜경 씨의 증언 중에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이 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오늘 국감에서 좀 드러나느냐 네. 이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이제 강혜경 씨가 목격하고 보고 들었느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연락, 이것이 어느 시기까지 이루어졌는지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빈도와 강도 차원에서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주 있었고, 어느 정도 또 깊게 있었는지, 아하.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게 지목됐던 대상들이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을 인지하고 명태균과의 관계를 쌓았느냐. 즉, 네. 이준석,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오세훈, 또 홍준표, 뭐 기타 등등의 인물들 더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조작으로 보이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의 선거 개입을 묵인하고 방조해줬던 이 후보들, 이 전반적인 인물들에 대한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나오느냐. 또 다른 게 있는지. 요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가령 뉴스토마토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나 혹은 이 강원지사인 김진태 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잖아요. 보도는 했습니다. 그쵸? 경남지사, 강원지사 선거. 그러면 이제 예. 국감에서 이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태균 씨가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 보십니다. 정말 본인의 진술이 어느 하나 거짓이 없고 네.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된 것이라면 예. 증인 선서를 하고 예. 증언을 하시는 것만이 훨씬 더 본인의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 네. 지금 자꾸 피해 다니시 말고요. 제가 보니까 뭐 피해 다니신 정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이러지 마시고 국감에 나오셔서 강혜경 씨처럼 증인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훨씬 더 명태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 왜 웃으세요? 갑자기요? 조국입니다. 조국이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명태균 씨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불러올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입에서 나올 단어 하나하나가 이번 정권을 흔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분은 동의 안 하시나요? 저분 동의합니다. 박영식 씨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 동의하는데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저 동의한다고. 부역자입니까? 뭘 부역자입니까? 그리고 쇠빙선을 지금 고치러 가야 됩니다. 최빙선 요새 잘 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예, 죄송해요. 그래서 잘 고치고 네. 선의적 협력 관계, 네. 경쟁적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얼른 가봐야 되는데요. 또 전라도 가십니까? 아니죠. 예. 국감장으로 가십니까? 국감장 가십니까? 여의도로 가야 아. 국감장 가셔야죠. 일을 가야 되는데 네.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출근할 때 하는 말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요즘 조국 장관님, 조국 장관님, 대표님도 오, 너무 그거 개그에 하시네요? 욕심을 부리시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출근할 때 하는 말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나 이강. 아, 누가 하는 소요? 썰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네딘 지단이 축구 질 때 하는 말 아십니까? 지단이 내가 지단이. 맞습니다. 아, 이제 좋아할 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예, 제가 좋아. 자, 이제 세빙선 고치러 가보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아재 개그는 진짜 3번은 너무 많다. 많다. 자, 2번만 하십시오. 말씀처럼 네. 명태균 독재자입니까? 네, 개그 독재자입니다. 말씀처럼 명태균 씨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뭐 건강사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냈어요 이렇게. 예. 정말 저 정말 아니, 보면은- 워드로 좀 치든지 하지 이걸 이뤄냈어요. 이렇게. 아니 저기 보면은 네. 저 불출석 사유서에 일단 문제라기보다 좀 수상한 게요. 네. 10월 14일이라고 일단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너무 이걸 이제 빠르죠? 명태균 씨가 네. 불출석 사유 제출한 게 10월 14일인데 이게 행안위에서 명태균 씨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게 15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일찍 이거를 지금 전달을 했고요. 뭐 어쨌든 그 여기 보면은 불출석 사유에 보면 뭐 좀 악필이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쪽 원반석 무릎 관절증.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분이 불출석 사유를 내신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또 낚시도 최근에 가셨다고 전 국민들이 알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국감에 불출석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네. 도망 다니거나 피해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 급하게 하루 전에 이거를 낸 게 아닌가. 낸 거 아닌가. 그리고 사유도 납득하기 딱히 어려워요. 예. 납득하기가 아니 어려운. 무릎 좀 앉아 있는데 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할 건데 네. 무릎은 뭔 상? 그 지금 아마도 SNS를 보면 만약에 강혜경 씨가 오늘 국감에서 어떤 뭐 폭로를 하거나 얘기를 한다면 본인도 SNS로 뭔가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네. 폭로 이런 또 패턴을 보이겠죠. 저는 뭐 국정감사를 흔들 만한 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사전에 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벌써 그렇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어. 강혜경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둘 사이가 오랜 기간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을 하나를 준비해 놓거나 예.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했었던 토론을 많이 했었던 친오빠 논란에 네. 해당하는 그에 버금가는 뭐랄까 좀 휘발성이 좋은 카톡이랄까요? 그거를 보냄으로써 이슈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국감이 네.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뭐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이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제 언론에 흘리게 돼 버리면 네. 대부분 국감장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 나왔는데 아. 그 안에 특별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느라고 48시간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대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예상컨대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그저 가십성 소재일 가능성이 매우 오빠 높다. 같은 예, 오빠 같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본인들이 유리한 내용만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페이스북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그럴 해서요. 가능성이 높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는 국감은 국감대로 강혜경 씨의 증언에 다수의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합니다. 자, 아이. 김종민 위원장님 최근에 자주 나오십니다. 아니 나는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적 아버지잖아요. 예? 정치적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죽었다 그래. 아이 맞아요. 예? 죄송해요. 예. 그럼 패류나가 어디 있어? 아니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걔 사람 자꾸 뻥을 까기 때문에 따문에. 나 정신이 없다고 봐요. 네. 아 근데 그 뻥을 깐 사람 다 지 생각이고 다 지가 만들어내고 다 하는 거지. 뭐 그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잘못이지. 뭐
아니 왜 그러면은 선거 이후에는 안 만났다? 너도 속았지? 쏘가? 아니 우리 다 쏘갔어요. 왜 다 속아? 김 위원장님이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뭐 속아? 아니 선거 이후에 만난 적 없다고 해놓고 나서 에? 만나셨잖아요. 제주도 같이 가시고. 뭐라고? 아니 제주도 같이 가셨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그거 내가 좀 몇 번 그 만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만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하셨잖아요. 저 자식 저뭐 일로 와봐. 저 자식이라니요. 아니, 저 자식이라니요. 아니 저 좀 관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가상이라니요. 아무튼 저 이따가 좀 한 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아무튼 저 뻥칼을 너무 날리기 때문에 아니, 그 믿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셨던 뭐 명언이란 명언이랄까? 보시는 별의 시청자들은 좋아요도 몇 개 누르지도 않는데 지금 뭐 이게 1,500인데 지금 예. 좀 아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별의 순간 말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벌의 순간이 오실 거라고. 벌. 꿀벌. 아니요. 아니 그 벌, 어, 퍼니시먼트. 바쁜 벌꿀은 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런 그 명언이 있잖아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아 혹시 또 저 김종인 위원장님도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런 아이, 공동 정범. 예? 네? 네.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길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 들어가겠어요. 알겠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아이, 자, 즐겁네. 명태균 예. 씨가 이게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2,000장, 2,000장,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0장 뭐 휴대전화, 캡처 2,000장 얘기도 하고 있고요. 체리, 따봉도 있고 대통령 부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오빠 이 문자는 저희 뉴스토마토에 2% 조작, 여론 조작했을 때 올려라. 그때 보도된 건데 이 혹시나 이슈를 돌리는 의도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주제나 불리한 내용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덮는 용도로 저런 가십성 카톡을 흘리거나 비본질적인 부분들로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카카오톡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나를 건드리게 되면 이 정권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예.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므로 나를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하거나 직접 조사에 돌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건드는 꼴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해 주는 것이죠. 네. 이른바 이제 저는 언론들을 대상으로도 합니다만 이 수사기관을 두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사실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선거와 정치를 주도하는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본인이 만든다. 예, 그런 대목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언론도 학급으로 보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면 너희들은 이것을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던져주면 또 이 판을 흐릴 수 있다. 아하. 내가 얼마든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을 짜고 판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하지만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은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듣고 진실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진실을 가장한 거짓 내지는 허풍 그리고 장난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기꾼이나 정치 협잡꾼, 정치 브로커쯤이라고 아마 국민 대다수가 생각할 거고요. 물론 네. 그 내용 중에는 진실된 또 있죠. 모습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큰 해가 되지 그렇지. 않는 내용들.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어디까지나 유리한 것만. 사실관계만 본인에게 네. 유리한 사실관계만 내포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뉴스토마토 기사를 좀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크로스 체크하고 사실 확인된 것만 보도를 합니다. 그게 틀렸으면 법적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겠죠. 예.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뭔가 내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좀 이제는 좀 오빠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친오빠든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명태균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마 여론조작 같아요. 이거는 바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네.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면 또 다른 이슈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관계 내지는 범보수 인사들과의 관계가 함께 이제 드러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 오빠 카톡에도 보면 준석이가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등장합니다. 일부러 그걸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인즉슨 함께 친분이 있었고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던 범보수 계열의 정치인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음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 주도하는 이슈 그대로 나에게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력하든지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당신들이 결정해라. 선택해라. 예. 그럼 아직 이번 주에 또 강혜경 씨의 발언이 있게 되면 뭘 내겠죠? 명핵관 그러니까 명태균 핵심 관계자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분명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겠죠. 예, 네. 그분이 누군지를 주시하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명 박사님을 아세요? 명태라면서요. 그럼 아, 혼났지 저는 않습니까? 명태는 나는 잘 몰라요. 뭐 혼났으면서 뭘 혼나요? 잘 모르는데 저 박용식 씨가 훨씬 더 잘하나 봅니다. 몰라요. 왜 웃죠? 예. 아니 네. 고생하셔서. 네, 어쨌든 정말 이렇게 분위기 좀 싸늘한데요. 싸늘한데 혹시 또 유머하고 가실래요? 유머 하나 던지고 갈게요. 명태 얘기하시는 거 혹시 아니고? 사채업자들이 네. 일을 쉬는 요일을 아십니까? 사채업자가 일을 쉬는 일요일. 예. 월화목토라고 합니다. 왜요? 왜요? 수금일만 일해서. 와. 이거는 이거 살짝 요거 예상했는데. 재밌네. 야, 이거 좀 요거 웃겼네. 재밌네. 조금. 네. 이 금수만도 못한 예. 수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 갑자기 똥가루를 뿌립니까? 알겠습니다. 아이 진짜 더럽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예, 하나만 더. 혹시 그 죽은 소가 너무 많으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소. 죽은 소가 너무 전 알 것 많다. 같아. 다이소. 산소 부족. 재밌네요. 다이소다 이렇게. 다이소. 다이소요? 세 글자니까. 다이소 여기 광고도 안 주는데 왜 걸어놨습니까? 실망입니다. 갈게요. 잘 가요. 예. 명태. 예. 잘 모른다니까. 산소 부족. 야, 예. 좋은데요. 자, 월화목토. 요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번 주는 아마 오늘 강혜경 씨 국감 증언 또 명태균 씨의 SNS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 왜 저런 글을 올리고 뭘 현혹시키고 뭘 눈을 돌리려고 하는지 아마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면 사실은 안 속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안 속을 것 이제 같습니다. 속을 일도 없어요. 이게 지금 너무 이 국면이 길어지는 데다가 네. 대처하는 방식이 유사성을 띠면은요. 네. 이거 봐라. 또 이런다.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뉴스토마토에서 자주 짚어드릴 테니까 7시 20분 뉴스 인사이드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단독도 곧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거 주가 조작 관련돼서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 내린 거 이게 아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자, 개별 특검과 상설 특검 추진, 야당 추진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뭐 개별 특검과 상설 네. 특검 이제 투 트랙을 동시에 일단 가고 있는데 일정은 지금 11월을 맞춰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의혹들이 있다면 그 개별 특검 법안에 이제 첨가를 해서 네.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번에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안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설 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고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가 최근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대통령의 영향을 좀 덜 받게끔 민주당 주도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설 특검법을 만들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는 개별 특검 추진에 압박용 카드로 아하. 상설 특검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상설 특검의 특징은 이번에 들어간 것을 보면 삼부 토건 내용과 인천세관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언젠가는 그 끝이 김건희 여사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삼부 토건과 더불어서 인천세관 수사 무마 의혹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 대다수가 바라보기에 너무 이상한 사안입니다. 네. 삼부 토건은 3분의 1 체크하고로 이미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이건 진보 보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좌천된 사안. 그리고 이것이 왜 도대체 세관에서 드러난 이 의혹을 우리 수사기관이 제대로 밝히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가로막았는가? 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이거든요. 요 두 가지 의혹은 개별 특검권과 분리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잘 주도할 수 있을 거란 판단에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얘기 나오셨네요. 정말 나오시죠. 나오셨어요. 도덕을 지키라고 했더니 예. 월급 주면서 우리 세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 경비를 고용을 했어요. 아, 근데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서 우리 고간을 틀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도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행동을 나서야죠. 예. 그럼 징치해야 됩니다. 또 징치입니까? 징치해야죠. 그 징치 그 징치해야죠. 말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징치해야죠. 징치 너무 아니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이제 잡아다가 이제 징치해야죠. 네. 네. 예.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 예. 오, 화이팅. 박영식이가 네. 도둑상인데요? 박영식이가 왜 도둑상입니까? 가만 보니까 도둑 같은데 제가요? 예, 예. 박영식이요? 제가요? 깨도둑인데. 깨도둑이라고요? 깨도둑이라뇨. 아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이 저희 규정하신 저희 검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거짓말 안 해. 박영식. 저를 팔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깨도둑인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뭐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 네. 뭐 말씀이 지금 상황에선 옳은 말씀이죠. 네. 아 검찰은 검사 공무원들이에요. 네, 맞아요. 공무원들이 이번에 브리핑을 하면서 4시간짜리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이 나왔죠 않았습니까? 하나. 아니 김건희 여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영장을 친 적도 없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뭐 실수라고 하지만 글쎄요. 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죠. 이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기 쳤습니다, 검찰이.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둔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존재들인데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검찰이 사익의 대변자가 되거나 그러니까요. 특정인을 대변한다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용인한 것이다.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의 수호자들이 법을 위배했다. 징취해야 됩니다. 징치해야 됩니다. 징취해야 된다. 최대집 선생님 예? 성대모사를 반드시 징취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받아야 된다. 요 최대집 의사협회 전 회장. 아유, 아무튼 예. 홍준표 시장 나오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네. 보수파가 무너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용병정치 끝내고 네. 이제 내부에서 제대로 된 참신한 보수가 예. 집권해야죠. 본인이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저렇게 또 야질. 야시라니요. 너무 그래서 힘이 쭉쭉 빠지셨네, 우리 시장님. 다 빠졌어. 김건희 여사는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런 얘기를. 요. 과거에 이제 예.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 우리 당에서 권양숙 여사를 막 후보 시절에 공격을 해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 까먹었잖아. 잠깐만. 아이고 지금 그래서 다 불쌍하다는 거야, 지금. 불쌍하세요. 예. 정권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권양숙 여사가 뒤에서 대통령을 지켰어요. 예. 그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권 여사처럼 김건희 여사도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우리 진짜. 지금 홍준표 시장의 그 감정까지 지금 고스란히 전달되지 네, 않습니까? 그대로 너무 전달돼요. 목소리가 이제 힘이 야, 없어요.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힘이 쫙 빠졌어요. 지금 댓글에 우리 민심이 불쌍하다는 여론까지 나오는데 우리 홍 시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누가 불쌍합니까? 우리 홍 시장님. 홍 시장님 불쌍하대요. 있을 때 잘하지 그.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용병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졌어요 그래? 2% 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거 2% 올려달라는 건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줄 내가 진짜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명태한테 당할지. 알겠어요. 명태한테 맞아봤어요? 뭐요 그것도 몇 맞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얼치기들이 또 이 양반들도 뉴스토마토 선고를 아니잖아. 용병이잖아. 저도 용병들 이렇게 문제입니다. 용병들. 알겠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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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영식당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